자, 12페이지 문제집 펴놓고요. 이제 1장 지적지 총술 앞에 간단히 또 뭐 있지 또? 공시제도. 요건 어디냐면 요약집은 목차 앞에 이원적 공시 방법 써놓은 거 있죠? 그림?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거기 문제도 같이 3페이지에 문제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시방법 이원화할 때 우리가 지적 소관청에 가면 지적 공부 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대장이 있다고 했죠? 대장.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등기부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는 걸 뭐라고?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이원적 공시방법. 이것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자, 대장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한번 등록을 먼저 등록을 먼저 해주고 최초로 등록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를 등록하고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한번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가 기록이 되고 이걸 이제 후 등기한다. 여기서 등록하고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규 등록이 있으면 토지를 최초로 등록한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장부는 상호 어떻게 된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사실관계가 기록되고 갑구나 을구에 가면 권리관계가 기록이 되는데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는 대장에 있는 소유권자가 상호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일치해야 된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을 쓰는데 대장은 이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둔다? 사실관계. 등기부는 어디에 중점을 둔다? 권리관계. 이렇게 중점을 둔 내용이 다르다 있지? 양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불일치할 때는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바꿔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는데 이때 바꿀 때 뭐라고 한다? 이게 부동산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나 이 변경.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등기부를 바꾼다. 이거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돼요. 권리관계는 어떻게 한다? 기준이 이쪽이 뭐로? 불일치하면 일치할 때 등기부 기준 어디를 바꾼다? 요 대장을 바꾸는 거예요. 요 대장을 바꾸는 걸 뭐라?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를 어떻게 한다 했어? 변경해 주는데 여기는 뭘 한다? 등록.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주고 부동산 표시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양자는 이렇게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수시로 이게 불일치합니다. 즉 부동산 표시도 바뀌고 소유자도 끊임없이 바뀌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에 따라서 여기가 먼저 변동이 생겼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후 그 다음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 이게 바로 지적에서 배우는 우리가 등기 촉탁 제도다. 등기 촉탁은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모든 토지 이동의 경우 촉탁한다 했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고정된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이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상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럼 등기 끝나면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해줘요. 그러면 대장상 소유자로 어떻게 된다? 변경 등록해줘야 된다. 여기를 바꾸면 이쪽도 결국 변경 등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제도는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나온 제도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등기 촉탁 제도나 등기 완료 통지 제도는 전부 다 양자가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 양자를 일치시켜주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표시 또는 부동산의 개수는 기준이 어디냐? 대장 기준이야.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냐? 등기부 기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든 건물이든 이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부동산 표시를 하려면 대장을 보여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알려면 어디를 보여야 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 등기부를 보여야 돼. 양장부를 같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항상 이걸 뭐라고 한다? 이원적 공시방법.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죠. 우선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란
공시 대상인 부동산 범위는 차이가 있고 공시한 내용에 있어도 차이가 있다. 범위가 지적과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적. 자, 지적은 뭐예요? 지적. 그 다음에 등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서 토지를 등록하는 게 요 절차를 규정한 것이 뭐다? 지적입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요 등록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요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뭐야?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적의 대상은 요게 토지라고 나왔지? 객체가 뭐냐? 객체는 이건 지적은 토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물 모두 다 차이가 있지? 객체. 부동산 등기는 토지도 등기하고 건물 등기예요.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만 대상으로 하죠. 객체의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상 면에서 지적에서는 토지 표시가 훨씬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에는 간단합니다. 지적의 토지 표시사항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권리관계는 여기가 훨씬 상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공시된 부동산 범위 토지만 되느냐 토지 건물 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공시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내용도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부동산 공시 지적지와 등기부 이원화했다. 이렇게 이원화. 이게 두 가지 지적과 공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시. 공개 표시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공시는 이원화됐다. 이원화됐어. 하나의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상, 등기상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촉탁제도와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도 여기서 아까 등기촉탁이나 등기 완료 통지제도가 이루어진 이유는 어느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을 바꿔야 돼. 왜? 이원적 공시방법화에서 한쪽만 바꾸면 다른 쪽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4번 지적공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해서 반드시 촉탁해. 아까 여기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 관련돼서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 등기촉탁제도는 무엇을 등기촉탁이라고 했느냐면 토지 표시사항을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 지적공부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이동 사유 중 신규 등록의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반드시 모두 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답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부상 권리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공부 권리관계 일치를 위해서 소유권 변경사를 통지하는데 통지한 대상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한정된다. 여기서 통지하는 것은 대장에 등록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가 현재 소유자에 관한 부분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건 통지를 안 해요. 또 소유권 변동이 안 생기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약집을 항상 보면서 어디 관련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촉탁제도는 지적되었지만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법 총설 끝에 가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약집 펴보시면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자 4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여러분 요약집 49페이지 보면 거기 등기 끝났을 때 등기 완료 통지 제도가 있어요. 49페이지에 보면 등기 완료 통지 요약집 49페이지 폈습니까? 그 위에서 보면 양가로 3번 대장 소관청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보이죠? 그래서 다음 등기했을 때 어떻게? 지체 없이 토지 경우 지적 소관청에 건물 경우 건축물 대장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에 통지하는 건데 그 밑에 통지 대상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나왔어? 소유권 보존 이전, 소유권 등기면 표시 변경 경정,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전부 다 어떤 거야? 소유권.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거나 소유권일지라도 변동이 없는 가등기나 소유권 가압류나 가처분, 멸실 등기 이것은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유권 사실을 통지해주는 제도 요거 소유권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와서 이제 여기 등기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1번에 대해서는 지금 4번이 옳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두 개만 보겠습니다. 1번 4번만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세요. 이건 과거의 기출 문제인데 조금은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타당한 겁니다. 등기부와 대장관계라는 사람 틀린 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는 등기관 지체 없이 지역공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라. 지금 이 통지하라겠지? 등기관리 통지. 그 다음 건물 구조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자, 건물도 토지뿐만 아니라 대장, 건축물 대장이 구조를 변경이 생겼으면 이 사실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표제부를 이걸 바꿔야 돼. 등기법상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1개월 이내 부동산 변경 등기를 신청하라. 토지의 경우는 토지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지만 건물의 경우는 1개월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규정이 있다. 50만 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요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놓기 위한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요약지 맨 앞에 그 다 주문까지 다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 밑줄 치고 부동산 표시 밑줄 치고 불치. 부동산 표시는 여기서 권리관계 사실관계야? 부동산 표시는 권리관계 사실관계야? 사실관계.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라고? 대장 기준. 여기가 기준이야, 기준. 안 맞으면 기준과 안 맞으면 무엇을 바꿔야 돼?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는 거야. 어딜 바꾼다고? 등기부를 바꿔야 돼.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자는 무엇을 기초로? 대장을 기초로 어딜 바꿔?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대장상 이 거꾸로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 용어를 잘 보세요. 변경 등록이란 말은 어딜 바꾼다는 거야? 대장을 바꿀 때 등록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 등록. 등기를 바꿀 때 뭐라고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을 한다는 거 어딜 바꾼다는 거야? 거꾸로 등기부 이쪽을 바꿀 때 변경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잘못 쓰면 엉뚱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어떻게 해야 돼? 소유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변경 등기. 다시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 대장을 기초,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대장을 기초로 어디를 바꾸라고?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 그렇지, 등기. 용어 여러분들 변경 등기해야 된다. 변경 등록하라. 이 말은 천지차락했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다는 건 등기를 바꾼다는 얘기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을 하라는 것은 거꾸로 등기부 중심으로 여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5번처럼 소유자 표시가 안 맞으면 거꾸로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등기부를 기초 어디를 바꾼다? 대장을 바꾸는 겁니다. 대장상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해라. 요거 이제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 사유 중에 이건 빠진 거예요. 이 당시 있었지만. 이거 어디냐면 요약집 한번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아까 그 앞에 있는 도표 있지? 그거 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대장과 등기 기록관 상호 불일치하면 이건 각하하는데 이게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각하 사유에 들어갔지만 등기 명인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각하 규정 삭제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등기법 29조 11호 각하 사유에 보면 11번째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 각하라 이 규정이 있지만 등기 명인 표시가 불일치할 때 각하한다는 규정은 지금은 등기법상 삭제된 거예요. 과거엔 있었어요. 다 바뀐 이 당시 있을 때 출제했던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지 않으면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과거 각하 사유 있을 때 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치해야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하한다는 규정은 지금은 삭제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세요. 여러 개 읽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지 말라는 걸 일단 빼세요. 머리만 아프고 괜히. 그리고 이제 다 이게 문제 편집하면서 문제 번호가 뭐 중간에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이게 서로 안 맞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감안하면서 보시면 되고 답이 틀린 건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등록에 대해서 지적지구 총설 이건 보려면 어디를 보냐면 요약집은 이제 지적제도 총설에서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여기서 요 지적지구 총선 중요성이 떨어져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용어 정의 정도입니다. 용어 정의.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지적에서 지적의 3요소. 3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또 뭐가 있어요? 등록을 해줘요. 이것을 지적의 3요소다. 이렇게 표현했어.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 다음, 지적의 5대 이념. 5대 이념. 뭐가 있다 했지? 국공영 실직이라고 해줬죠?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여기까지를 3대 이념. 그 다음에 여기 실질적 심사주의하고 직권 등록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5대 이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지적 등록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지적 등록주의 같다고. 그리고 여기서 필지수 문제 나왔을 때, 자, 토지 필지수 약 3,500만 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등록된 필지수와 지적공부에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수는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가 더 많다겠어요? 등록된 게 더 많다겠지? 이렇게 양자가 불일치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지적에서는 등록할 때 직권 등록주의에 따라 모든 토지는 다 국가 등록해버립니다. 등기법에 보면 신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 토지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이런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역적인 이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분류한 게 몇 개 쭉 있어요. 지역 유형에서 이거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 맨 밑에 보면 이런 문제는 일부 잘못됐으니까 이 문제집은 제가 수정해 줄 겁니다. 유형에서 현재 발달 과정 중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법지적 단계다. 법지적, 이걸 다른 말로 소유지적. 법지적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 경계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계 위치본을 운영되는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도해 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이걸 전국적으로 채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수치 지적, 일부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한 지역에선 수치적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줬고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가 2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수평 지적, 평면 지적 다 같은 말들. 수평면 값만 등록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등록 의무, 유무를 가지고 적극적 지적. 이 적극적 지적이라는 것은 신청하든 하든 국가 등록해버린다 이런 얘기. 요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말면 되는 거예요. 기타 뭐 등기 가장 중요한 기능 지적이 중요한 기능은 등기 기초가 된다는 거 말면 돼요. 그다음 92페이지에 오면 연역 이런 건 역사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 풀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올 때. 뭐 일제 토지 조사법 이런 거는 지적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문제 내지도 않거니와 지금 무슨 국사 시간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냈다면 정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기본 이념 거기 얘기했죠? 그거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의 목적 자 9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법의 목적 자 저기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두 가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이걸 궁극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궁극적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 요 관리, 이걸 개발하거나 개선한다는 말씀은 다 틀린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공익적 차원에서는.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 보장해주는 거예요. 소유권 보호. 요 두 가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1조 제 목적, 2법의 목적, 요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 2조 용어정의, 여기서부터는 다 암기할 게 몇 개 있었죠? 첫째, 지적공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적공부. 몇 가지? 8가지. 이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5가지 먹고 들어갔다니까. 왜 또 4개? 어떤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또 뭐가 있어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전수화된 지적공부. 당연히 따라온다 했잖아. 이거 빼면 3가지 더 기억해야 되지? 어떤 거?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만이 지적공부예요. 나머지는 지적공부 아닙니다.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다.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지적공부에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 있는 건 나열된 것만 지적공부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 암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 4가지 수록한다는 거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을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는 이것은 일반 지적도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인데 측량 활용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것으로서 지역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그다음 지역 소관청은 어디라고?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떤 지위를 갖는다? 국가기관으로서. 이건 국가사업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때 시장은 어떤 지위를 갖는 시장입니까? 밑에 구가 없는 시장을 얘기한다 했죠?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역 소관청.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토지 표시 몇 가지라 했지? 6가지. 뭐예요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암기해야 돼. 소재, 지번, 경계좌표 면적.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 중에서 특히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면적은 어떻게 했어요?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 경계는 어떻게 결정해요?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어? 도면 위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번 부여지역은 뭘 얘기한다고? 지번 부여지역. 어디라고 했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부여지역은 어디다? 동이나리 이에 준한 지역. 이때 동리는 어떤 동? 법정동을 얘기한다. 법정.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동리 이에 준한 지역이다. 꼭 기억해 주라겠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토지 이동. 그래서 요 이동이란 말이 나오면 토지 이용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만약 이용 이렇게 나왔어. 이거 정답이에요 무조건. 공시법 문제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무조건 정답.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토지 이용이라는 말 쓰면 다 틀려요. 이동.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조사, 계획, 수립 뭐 이런 거는 토지 이동이라는 말 써야 돼. 토지 이용이라는 말 쓰면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몇 가지 했다? 조금 아까 6가지. 이것을 어떻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거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 하나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전환이 뭐라고 했어요?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 토지장 지역들 옮겨 등록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틀린다 했지? 분할과 합병 뭐 특별히 나누는 거 합치는 거 이건 문제되지 않지만 합병은 2필지 이상 1필지 합하여 등록하는데 여기 측량이라는 말씀은 무조건 틀려요.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 그 다음 축척 변경은 뭐라 하죠?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가야 돼. 작은 축척 큰 축척. 이거 순서 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기준점 몇 가지? 3가지 암기해야 돼.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 암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토종봉사하고 시도지사한테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지적 측량 업자를 뭐라고 부른다? 지적 측량 수행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우선 요약지 봤으니까 12페이지 문제 보세요. 12페이지. 앞에 한 것과 중복되는 걸 빼고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지적조항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법지적은 토지 소유권 목적으로 하여 경계가 중시되는 위치본이. 아까 우리가 채택한 법지라고 했죠?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소유지역과 같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위치. 이 위치는 경계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경계 위치. 그 다음에 세지적은 조세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늦게 개발된 것으로서 위치본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세지적은 법지역이 앞서 최초로 등장한 거예요. 세지적. 이 세지적이란 말이 이 세란 말이 뭐냐? 세란 말은 조세, 세금성할 때 세자야. 세금, 즉 이것은 과세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을 시작한 것으로서 최초에 등장한 지역을 말합니다. 세지적. 세지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 면적입니다. 면적본위. 토지 면적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적은 토지 면적 본위로 운영되는 지역이다. 위치 본위가 아니라 면적 본위예요. 면적 본위. 2번이 틀린 겁니다. 도해 지적은 시각적으로 이용해 파악하는 장점, 그림으로 그려졌으니까 쉽게 눈이 있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수지적은 정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작성되고 있다. 즉 일부 지역에 작성되고 있다는 건 수치지역으로 도해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채택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목적 지역은 종합지역, 통합지역, 경제지역, 유사지역 명칭을 불린다. 여기서 역사적 변천 단계에 따랐을 때 세지역, 법지역 다음 단계가 다목적 지역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법지역 단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채택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1, 3번 앞에서 했던 내용은 다 겹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점검합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조 설명 옳지 못한 거. 지적의 등록 절차는 등기 절차와 달리 등록 기관의 직권 범위가 넓다. 즉 5대 이념 중 뭐가 있다고 해서 여기 직권 등록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계획된 지역과 등기 아니죠. 미등기 토지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까 토지 필지 숫자가 차이가 난 이유. 여기 미등기 토지 생기는 이유는 신청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등기의 경우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나 지적의 경우는 공신력 인정된다. 지적은 더더군다나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뭐라는 거예요? 공신력. 등기에서 공신력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공신력. 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등기가 비록 잘못된 등기라도 등기된 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해 주는 걸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신력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공신력 부정한다. 몇 프로 부정한다고 했어요? 몇 프로 부정한다고 했어요? 예? 100%, 100%. 이 얘기는 뭐야? 등기에서 예외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예외가 없다고 했잖아.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면 지적은 더더군다나 공신력이 없어. 왜? 지적은 권리를 공시한 제도가 아니야. 공신력은 권리 변동에 있어서 등기인 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해 주는 게 공신력인데 지적은 권리를 공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둘 다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지적은 등기 기초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보세요. 아까 지웠네. 예. 먼저 뭐 한다고 했어? 먼저 선 등록 후 등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자, 지적이 가장 이 등록 이게 지적인데 지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등기를 위한 기초가 되는 거야.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이 돼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왜 그러나? 등기를 하면 최초한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최초한 등기를. 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보존 등기할 땐 부동산 등기법의 65조에 가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이 몇 가지가 열거됐다고 했지? 보존 등기 신청이 몇 가지 열거됐다고 했어요? 가지수 몇 가지? 가지수. 여러분, 수시로 요약집 좀 보라고 제가 요약집을 줬더니만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딜 잠깐 보시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수시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합격한 거야. 내용을 몰라도 그냥 찾아간다. 그럼 합격했어요. 전 합격증 주겠습니다. 어디 나왔다 금방 찾아버려. 이건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 찾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련해서 68페이지 펴보세요. 68페이지에 소유권 보존 신청인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죠? 거기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총 신청인 몇 가지? 보고도 지금 세지 못해. 몇 가지? 4가지. 자,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 했어? 원시 취득자가. 그런데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첫째 1호가 뭐라고 했어? 신청인 1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두 번째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 확인. 이 4가지 있었지. 이 중에서 토지 건물이 다 공통이지만 이 4번째는 오로지 건물만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첫째가 이거예요. 대장. 다 이거야. 65조 제1호. 65조 등기법 제1호에 요거 대장.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보존 등기 하려면 최초라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 하려면 뭘 가지고 가라는 거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돼야 돼. 누가 최초의 소유자야? 건물은 신축한 사람, 원시득자. 토지는 공유수물 매립해서 최초로 토지대장을 만든 사람, 신규 등록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나 건축대장 가져가야 보존 등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대장이 없으면 등기 못해요. 왜? 등기관이 대장 만들려고 쫓아다니지 않아. 등기관은 뭐 한다고 했지?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해. 현장에 가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장이 없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다? 등기 기초가 된다. 지적의 가장 중요한 기능보다 등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지문 4번이 이거예요. 지적은
토지 등기 기초가 된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방금 지적의 기능 중에 하나 정도 알아두라고 한 거예요. 어디? 지금 봤던 거 보세요. 요약집에서는 자, 90페이지 보면 맨 옆에 90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보면 뭐가 나와요? 지적제도의 기능에서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나 까맣게 표시해놨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등기 기초가 된다. 이것만 하나 알아두란 말이야. 다른 건 알 필요도 없어요. 등기 기초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등기를 위한 전제야. 이게 토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기능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4번의 지문 5번 보면 등기와 지적 모두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뭐야? 부동산을 중심으로 장부를 편성하는 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 토지도 토지별로 하나의 한 필지 토지에 대해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 놓은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물적 편성주의. 한 필지에 대해 토지에 대해 하나씩 만들어요. 등기부도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 몇 개 만든다?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인적 편성주의는 소유자 중심으로 사람 한 명, 소유자가 몇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이 소유자라면 이건 하나의 장부 편성을 인적 편성이라고 그래. 우리는 뭘 취하고 있다? 둘 다 물적 편성. 지적이나 등기 다 물적 편성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 5번 문제는 답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수정해 줍니다.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몇 개냐? 자, 먼저 역사적 변천 과정, 발달 과정별로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까? 법지적. 취약을 법적 단계라고 얘기해 줬죠. 법지적 단계.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도해 지적을 전적으로 채택하고 수 지적을 일부에서 보완한다. 요걸 기본하면서 요걸 여기다 보완해 주고 있어요. 둘 다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해 지적도 채택하고 있고 리을의 수 지적도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 지적, 요 적극적. 신청 의무, 신청과 무관하게 신청하든 하든 국가는 등록해버린다. 이게 적극적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2차원 지적,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서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수평 지적, 평면 지적 같은 말이에요. 수평적, 평면 지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택하고 오는 걸 골라라 하면 법 지적, 도해 지적, 수 지적, 적적 지적, 수평 지적 이 5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체크한 5가지 4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긴 별로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지 말라는 거 보지 않아도 돼요. 특히 6번, 7번 같은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순서 요새 유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9번만 보겠습니다. 9번. 자, 거기 9번 보시면 필지수와 서로 부합되지 않는 이유 5대 이념 중 요거 얘기했지? 필지수 약 3,500만 필지 중 왜 등록된 필지 숫자와 등기인 토지 필수 안 맞느냐? 지적에서 어떤 거? 여기 직권등록주의 이념. 등기형 어떤 이념? 신청주의 때문에 그렇다. 직권등록주의와 신청주의 때문에 필지수 차이가 난다.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거기 11번 하나 이건 5대 이념 관련된 건 좀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념 관련 연결이 올바른 걸 찾아라. 여기서 형식주의란 말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쓰는 말 5대 국공형 실직할 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지적 형식주의.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지적 등록주의. 왜 이걸 주의하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등기와 구별해야 돼. 지적에서는 형식주의란 말 쓰더라도 이것은 지적 등록주의와 같은 말이야. 지적 등록주의.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효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등기법에 오면 여기도 형식주의란 말 써요.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표현이야. 등기에서 형식주의는 뭐냐? 이것은 독일법 태도, 즉 성립요건주의 또 내지는 독법주의. 자, 물권 변동이 되려면 법률행위만 가지고 안 되고, 즉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기고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비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법에서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지적에서는 물권 변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어요. 뭐야? 토지 표시상은 지적 공부에 등록돼야 효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쓰는 용어와 지적에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에서 말하는 형식주의라는 개념은 지적 형식주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지적 등록주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번에 1번 지적 형식주의. 이건 토지 표시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지적 국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 국정주의. 5대 이념 중 이건 지적 국정주의 이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실시하거나 토지 이동 조사한다는 것은 심사방법관에서 여기 실질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 그 다음에 토지와 정보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지적 형식주의나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이라고 했지. 지적 형식주의나 등록주의 같은 표현이라고 했지. 이 3번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실질적 심사주의가 지적 기준점의 성과나 측량, 열람 등본, 열람이나 등본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지적 공개주의. 즉 공개주의 이념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선 매립으로 국유지가 발생했을 때 신청 의무, 즉 국가가 이건 어떻게 한다? 직권을 등록해야 돼요. 직권 등록주의. 공유선 매립 국가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의무적 국가는 등록해 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5대 이념의 개념 관련된 이 단어들을 한번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 12번 용어정의 보세요. 면적은 핵심 단어가 뭐다? 수평면상 넓이. 토지 표시라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언급해야 돼. 지번 부여적은 동, 리, 이에 준한 지역. 이때 동리는 법정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신규 등록 최초 등록하는 거지. 임야대장, 임야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등록전환이지. 등록전환. 임토 항상 등록전환 이렇게 나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등록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점은 3가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 언급하면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정의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하나 더 보죠. 14번 용어 정의.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함께 수행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목 변경이란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고, 합병은 두 필지상 한 필지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뭐 하지 않는다고 했지?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죠? 조심해요. 지적 측량을 통하여 이러면 틀립니다. 4번이 틀렸고, 등록 전환 임토 넘어갔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 종합공을 언급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왔으니까 용어적인 이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따 지적 공부에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나왔어요. 17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부동산 종합공부에 4가지 사항 기록하라고 했죠. 어떤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4가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부동산 보호사항에 관한 사항은 기록상,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요게 몇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왔다고 보면 작년 거예요. 20번 문제. 나머지는 이것은, 여러분 요약집 지적 공부에 가면 다 설명해 놨어. 어디 보냐면 기타 장보에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따 지적 공부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여기다가 실어놔서 지금 문제 있으니까 보는 것 뿐입니다. 자, 요약집은 어디쯤 보시냐면 지적 공부에서 여러분 페이지가 120페이지 펴보세요. 120페이지. 요약집 120페이지. 용어 정의에서는 그냥 4가지만 암기하면 되고 12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종합 공부, 즉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써놨어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누가 이것을 관리 운영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관리 운영한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안 돼요. 소관청이. 그리고 연구보증회고 멸실 훼손시 대비해서 복제도 누가 하느냐? 역시 소관청이 한다.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 기억해 줘야 돼요. 여기 등록상 몇 가지? 4가지. 1, 2, 3, 4 써놨지? 암기해야 됩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가지 기억해 주고,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정보 제공 및 요청에서 보면 거기 좀 굵은 글씨로 된 부분만 돼. 필요한 경우에, 즉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관리를 위해서 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그 등록상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자료 유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등록상 정정에 관련된 문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거기 보시면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 이걸 일명 불일치 등록사항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이게 25회 때 나왔던 겁니다.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을 그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에 협조를 요청해야 돼. 협조를. 왜? 부동산 종합공부가 본 장부가 아니고 다른 관리한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원장부란 말이야. 거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종합공부에 그냥 수록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그 기관 관리한 장한테 그것 좀 정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지, 자기가 직권을 고쳐놓고선 통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25회 때 나온 직권으로 정정 고쳐버리고 통지만 해줘라,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가 그 3번이에요. 소관청은 이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재된 부동산 요건을 열람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하는데 그 불일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한테 그 등록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지 누구한테 신청한다? 소관청.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한테. 이 소관청이 뭐라기 때문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정 신청하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건 작년 문제. 이게 바로 작년 문제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열람 증명서 발급도 됩니다. 그래서 다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받을 때는 소관청에 신청이 되고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이나 증명서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서의 종류는 3종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인데 19페이지 와서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시 27회 문제,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거예요. 틀린 걸 찾으라 했죠. 1번 지문처럼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거기 부동산이야, 답 오타가 나온 겁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 전부터 일부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사후간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 관리해야 되고, 소관청이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상에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잘못된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해서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관청에 정정 신청하는. 읍면동장은 수정할 권한이 없어요. 증명서 발급은 해주지만 수정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사항 4가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 이게 바로 불일치 등록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했던 건데, 최근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내용이 몇 번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토지 등록. 토지 등록 제3장 34페이지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